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씨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김성수 씨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남기고 정신 감정을 받으러 공주의 치료 감호소로 향했습니다. 엄벌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글에는 엿새 동안 9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피의자 얼굴 공개만으로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경찰 초동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심신미약 논란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매우 많습니다. 먼저 백수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경찰서 현관 앞에 양팔을 잡힌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29세 김성수입니다. 경찰이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스크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흉악범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쳤고 서울경찰청은 어젯밤 회의를 열어 김 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지는 김 씨의 얼굴을 공개한 겁니다. 김 씨가 나타나자 기자들이 범행 동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동생이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JTBC 백수진입니다. 경찰은 미흡했던 초동 대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 증거물인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서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범행 당일 행적과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김성수 씨의 휴대전화기도 확보해서 포렌식 분석을 맡겼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를 찾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초동 대처와 사건 조사 과정 등을 질타하는 분노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과학수사대에 현장 CCTV 분석부터 맡겼습니다. PC방에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적절히 대응한 건지, 또 피의자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 신 씨를 공격할 당시의 상황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수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기 2대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 신 씨와 말다툼을 한 뒤 흉기를 가져와 찌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삭제된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을 보고 있습니다. 또 JTBC 취재 결과 피해자 신 씨가 흉기로 찔릴 당시 신 씨 휴대전화기가 현장에서 없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화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위치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갑은 찾아서 저희한테 전달을 받았는데 휴대폰은 못 찾았어요. 그게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피의자 김성수 씨는 오늘부터 짧게는 보름, 길면 한 달 동안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주장한 만큼 처벌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전문가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신아람 기자, 김성수 씨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치료감호소 정문 앞에 있는데요. 피의자 김성수는 감호소 건물 뒤에 있는 감정병동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병동은 정신감정을 받으려고 입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요. 감호소에 들어와 있는 전체 입소자 1,053명 중 김 씨를 포함해 35명이 감정병동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예, 감정병동이라면 일종의 이제 병원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오늘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네, 김 씨는 오늘 입원 절차를 마치고 다친 손을 치료받은 뒤 엑스레이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병원이면서 또 수용시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9시에 취침해서 오전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병실 또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철조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신감정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신속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확한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긴 하는데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됩니까? 네, 무척 다양한 검사가 이뤄집니다. 의사와의 개인 면담은 물론 뇌파 검사와 행동 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 등을 하게 되고요. 간호 기록과 병실 생활 등도 관찰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는 이유는 정신질환 등이 있다고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치의는 한 명인데요. 최종적으로 정신감정서를 작성하게 될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 7명과 담당 공무원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정신감정을 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통계를 따로 취재한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의 별도 취재로 법무부에서 잠정 집계한 수치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4년간 1,351명이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이 중 4,078명이 심신미약이라는 처분을 받았고 795명이 심신상실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은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 심신상실은 판단이 아예 안 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가 정신감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겁니다. 심신미약으로 판정받을 경우에는 형을 깎고 심신상실이라고 하면 형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형을 깎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긴 했으나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무조건 형을 깎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 이렇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법원에서 또 따로 판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깎이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팩트체크에서 오대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김성수 씨의 경우에도 한 달 뒤에 나올 정신감정, 그보다 전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형량을 포함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네, 법률적인 판단은 별개입니다. 형량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예. 일단 감정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에서 마저 수사를 마치고 김성수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일단 법원은 치료감호소의 감정 결과를 주요 참고 자료로 삼지만 범행 경위나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심신장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이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사건이 발생하기 24분 전에 숨진 아르바이트생 신 씨가 112에 신고했던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신 씨는 손님이 와서 계속 욕설을 하고 있다. 좀 와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녹취록에 드러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바로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좀 더 들어보고 또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죠. 저희 취재진이 사건 발생 직전부터, 그러니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 발생 직전부터 사건 직후까지 112에 신고된 4건의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록 중에는 숨진 아르바이트생 신 씨가 직접 신고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녹취록을 저희들이 조금 오늘 늦게 입수를 해서 1부에서 전해드리지 못한 것을 지금 검토 끝에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사건 전후 상황과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공다섬 기자가 녹취록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전해드리죠. 먼저 피해자 김성수의 동생 김모 씨가 112에 첫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에게 시비를 걸던 시점이었습니다. 동생 김 씨는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테이블을 닦아달라고 하니까 일하시는 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말싸움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와서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빨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숨진 아르바이트생 신 씨 역시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 씨는 PC방인데 여기 손님이 와서 계속 욕설을 하고 있다. 좀 와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도중 앞서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고 신 씨는 경찰이 왔다,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15분 만에 현장을 떠났고 그 사이 피의자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신 씨를 살해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자 놀란 목격자는 지금 싸움이 났다, 빨리 와달라며 다급하게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범인이 지금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김성수를 체포했지만 신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심신장애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중에서 실제로 법원이 인정한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답을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또 정신질환이 있으면 심신장애로 감형이 되는 건지 판례로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얼마나 됩니까? 네, 판결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직 판사와 교수가 가장 최근에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해랑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최임훈 경찰대 교수가 발표한 바로 이 자료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정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은 총 1,597건. 이 중 1심 재판부가 심신장애로 인정한 경우는 305건이었습니다. 약 19%입니다. 네, 19%면 5건 가운데 1건 정도가 인정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에서 전해드린 법무부 자료를 한번 보면 정신 감정을 거친 뒤 법원에서 인정된 비율은 47%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20%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실제 정신 감정으로 이어진 경우로 따져보면 인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물론이고 정신 감정을 거쳤다고 해도 법원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 수원의 한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손님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정신 감정을 해보니까 피의자에게 조현병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심신 상실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물의 변별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재판부는 감형은 없이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네, 정신질환이 일부 인정이 돼도 그것만으로 감형을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제각각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된다는 겁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도 범행 당시의 정상적인 사물 판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번 사건에 좀 대입을 해보면 우울증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이제 이번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까지 확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또 하나의 판례를 남겼는데 전문 감정인의 의견을 무조건 다 따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울증이냐 아니냐 이것만으로 감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우울증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역시나 전수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낸 보고서로 대강은 가늠해 볼 수는 네. 있습니다. 2014년에서 16년까지 1심에서 인정된 심신장애 215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건 조현병으로 101건, 47%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이 알코올 사용 장애로 32건, 15%였습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총 8건, 전체의 3.7%로 나타났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